오늘은 잠이 너무 오지 않는 불면증과 여러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우리 계명대학교 성서에 있죠, 그죠? 동산병원 신경과에 있고 수면센터하고 있고 대한수면연구학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질환 중에 또 하나의 하지불안증후군이 있는데 하지불안증후군의 우리 한국학회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또 하지불안증후군 치료에 대해서 저희들 약물 말고 주사 치료를 처음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면에 대해서 잠이 너무 많이 오지 않는 경우, 너무 잠 때문에 어려운 그런 경우가 왜 그럴까를 알아보는데, 일단은 이 수면 장애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알아보고, 그럼 불면증과 하지불안증후군, 렘수면 행동장애, 수면 주기 장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수면, 우리 정보의 홍수라고 그러죠. 그죠? 지금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난립해 있는데, 과연 그 정보들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면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수면, 여기 타이틀이 꿀잠이지 않습니까? 그죠? 꿀잠은 어떤 게 꿀잠이냐 하면은 수면의 이 양, 수면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도 같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라는 것은 수면의 구조, 수면의 주기가 적당해야 좋은 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적당해야지 좋은 잠이라고 그러고 꿀잠이라고 그러고, 이 꿀잠은 굿 메디슨, 명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잠이 질이 좋고 양이 적당한 수면을 취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 자야 될까? 수면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애들은 하루에 한 15시간에서 17시간 정도 잡니다. 그죠? 태어나면은. 근데 이 수면 시간들이 점차 줄어들고 성인이 되면은 약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게 정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유치원 때 되면은 또 낮잠을 다 자게 되지만, 학동기,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낮잠은 없어지고 밤잠에 몰려서 자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면 시간은 성인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실제로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는 분 많지 않죠, 그죠?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려고 하면은 한 11시 전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한 7시까지 잠을 주무셔야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실제적으로 잠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9시간까지 자는 게 좋고, 어릴수록 잠이 더 많이 자는 거죠. 이 잠은 왜 중요하겠습니까? 어린이들한테. 잠을 못 자면은 성장이 안 됩니다. 애들 많은 성장과 우리 요즘은 소아과 가서 성장 호르몬도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잠이 없으면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깊은 잠을 숙면을 해야 어린이도 많이 크고, 또 잠을 잘 자야 우리가 기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또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면의 질에는 수면의 구조와 주기가 중요합니다. 이 주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낮 동안에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밤 동안에는 자야 되는 밤낮의 차이가, 주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저녁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멜라토닌 분비가 돼서 자운동도 얻게 되어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새벽에 깨기 되면 체온도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다가 다시 아침이 되면은 멜라토닌이 정지가 되고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자운동 시작해서 이렇게 각성이 되는 이 주기가 적당하게 정상적으로 되어야 건강한 수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면의 시간을 못지않게 이 주기가 중요한데, 이 주기가 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주기가 깨어지는 대표적인 질환이 뭐입니까?
우리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밤낮 이렇게 바꿔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 주기가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상인의 수면 구조는 여기 보시면은 얕은 잠, 깊은 잠, 이렇게 꿈꾸는 잠, 여기에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밤 동안에 4번에서 5번 정도, 5번에서 6번 정도 되풀이 되는데 이런 구조가 정상적인 수면 구조가 됐고, 주무시더라도 이런 얕은 잠과 깊은 잠과 꿈꾸는 잠의 비율이 적당하게 조절이 있어야 좋은 잠이, 꿀잠이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알고 주무셔야 숙면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수면제 먹고 많이 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정상적인 수면을 위해서는,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양과 질이 중요하다 이야기 드리고, 불면증 환자들 수면 구조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상당히 입면이 안 되다가 조금 잠들다가 바로 깨어나고, 또 잠들다가 깨어나고, 깨는 시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밤새도록 못 주무셨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불면증 환자들이 수면제를 쉽게 생각해서 드시는데, 수면제 먹으면 좀 자는 것 같지만, 이렇게 수면 구조들이 잠자는 시간은 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잠의 질은 되게 나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도 찌푸덕하게 되고, 머리에 집중이 안 되고, 낮에 컨디션이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는 아무리 좋은 수면제라도 다 남용이나 의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면제 처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수면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나 수면 보조제나 다 비슷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면 보조제는 괜찮고 수면제는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 대구 야경입니다. 그죠? 이 야경을 제가 경치 때문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야경을 끼고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는 어떻겠습니까? 잠을 못 잡니다. 예?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죠? 그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은 우리나라 수면 시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자인데, 7시간 40분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 저희들도 조사해보니까 이야기를 다시 드릴 거니까. 그 초등학교 수면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집중력, 기억력, 실행력 떨어지고, 기분 감정이 나빠지고, 우울증, 당뇨병, 심장병이 또 증가합니다. 각종 사고가 증가해요. 왜 사고가 증가하겠습니까? 낮에 졸음운전하거나 피곤하고 집중력 안 되니까 판단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OECD 국가의 수면 시간을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최고 낮은 걸 보이죠. 여기 프랑스가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옛날 자료인데 저희들이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원래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주중에는 6시간 반, 주말에는 한 7시간 반 정도. 상당히 낮죠, 그죠? 주말에 더 많이 자는 이유가 뭡니까? 주중에 잠이 부족하니까 주말에 많이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 부족 국가라고 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되냐? 잠은 자는 동안에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건강 위험에 낮추는 효과가 있고, 우리가 잠을 자면은 백신의 면역 작용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그죠? 정진시키고 정신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생각을 명료하게 하고 작업 직장 능률을 높이고 대인관계라든지 체중 조절을 중요하고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치매 예방에도 수면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은 이런 게 안 되겠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은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우리가 인지 지능이 여러분 밤을 새워서 잠이 부족한 상태에 한번 되어보시면 아시겠죠. 자꾸 판단도 안 되고 계산도 잘 안 되고 그런 게 많고 심각한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을 못 자면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부정맥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중풍
당연히 왜 잠 못 잔다고 혈당이 왜 조절 안 되냐면은 잠을 자는 아까 깊은 잠 동안에 당뇨를 조절하는 그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또 떨어져서 당뇨가 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무기력하고 호흡사용이 잘 안 되게 되고 사람이 많이 우울해집니다. 수면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을 못 자면은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아찔해지고 다크서클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암기가 잘 안 되고 체중이 또 잠 못 자는 분들이 이렇게 저녁에 폭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경우도 많고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암 데이터를 보면은 수면 시간이 적거나 너무 많은 경우에서는 암에 대한 사망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판단력,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을 못 자면은 우리 경감신경은 항진하게 되고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게 되고 혈당이 잘 조절하지 않게 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여러 위험이 노출될 수 있고 체중은 증가하게 되고 혈압도 증가하게 되고 심장질환, 당뇨, 면역기능 저하 등의 위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면이 우리 신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만하고 수면도 관계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면 시간이 적을수록 비만한 경우가 많고 잠을 또 이렇게 너무 많이 자도 비만한 경우가 많죠. 여기 보시면은 수면 시간은 우리 체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는 우리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수행 능력, 면역계, 건강 등을 나쁘게 해서 우리가 목숨, 사망률을 높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빙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웰빙은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수면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웰빙이 되지 않습니다. 웰슬리핑이 중요하고 적정한 수면 시간, 충분히 좋은 수면을 취해야 웰빙이 되게 되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깨는 것은 이런 주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고 깨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이 항상성과 일주기가 같이 영향을 이렇게 써서 자고 깨는 게 됩니다. 항상성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고 싶은 것. 그러니까 그 전날 잠을 못 주무시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다음날 졸리게 되는 거죠. 그게 항상성이 되겠고 일주기는 자고 깨는 리듬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볕이 있으면 깨게 되고 어두우면 자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주기 리듬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기가 어떤 분들은 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날생형, 올빼미형,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스로 본인은 어떤 형인가 한번 또 체크해 보는 게 재밌겠죠. 우리가 시차에도 사회적 시차가 있습니다. 사회적 시차는 뭐냐면은 본인이 활동하는 시간하고 실제적으로 주변 환경의 시차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소셜 제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회적인 시차가 있는 경우에서도 생활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있는데 이런 사회적 시차가 클수록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여기 사회적 시차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은 자고 깨는 시간에서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서 주중과 휴일에 이 차이가 1시간 이상 난다면은 이건 사회적 시차가 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과대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적 시차하고 일주기 리듬에 관련 있는 인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의과대 학생들은 저녁형, 중간형들이 많고 아침형은 굉장히 적죠. 늦게 자고 늦게 깨는 그런 많은데 재밌는 것은 이게 아침형 학생들은 보면은 그 소셜 제트랙이 별 차이가 없는데 중간형이나 저녁형으로 갈수록 이렇게 사회적 시차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시차하고 환경적인 시차하고
그 차이가 클수록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침형, 중간형, 저녁형으로 갈수록 졸림도 많아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녁형 학생들은 졸림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적인 시차증이 증가해서 이러한 삶의 질이나 안정감이나 학업 성적이 더 나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가된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또 우리 대구시에 있는 고등학생들 남녀 약 한 800명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저녁형 중에서 늦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더 낮고,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학생들이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학업 성적이 나쁘더라는 그런 결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이 너무 적어도 문제, 어떤 질환들이 있느냐 살펴보면은 불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수면 중에 행동장애, 수면 주기장애, 이 두 가지 질환은 내일 또 우리 김건태 교수가 또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주로 불면증과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은 잠이 오지 않는 거죠. 근데 잠이 잘 자지도 못하고 정신이 맑게 깨어있기도 힘들고. 그죠? 근데 잠이 잘 못 자는 경우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아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수면에 항상성 문제인지 주기성 문제인지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이 앞산에서 본 대구 야경인데 참 멋있습니까? 이 야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자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우리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뇌의 주기가 잠을 드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로 자극을 자꾸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공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고 우리가 참 생활적으로 많이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과연 빛이 건강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야간에 인공조명에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하게 되면 건강에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 주변에 조명을 많이 켜놓으면 이 새들이 많이 이렇게 죽는다는 연구도 있고, 이 빛공해가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야간에 인공 조명은 나무도 밤낮이 헷갈려서 이렇게 사계들에 대한 영향에 거꾸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런 그 조명은 비행기에서 타고 보면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환하게 이렇게 우리 그 인공 위성에서 찍은 뭐 지구 사진 하면서 야간에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너무 밝게 보이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가정에 문제가 되는 거는 요즘은 그 전기세를 아낀다고 하는 게 LED 조명을 가정에서 많이 쓰는데 그건 정말 나쁜 겁니다. 사실은 전기세는 조금 아낄지 모르지만 전력은 어두워야 됩니다. 그래야 잠자리에 들 수 있는데 LED 조명, 이런 조명에서 밝게 생활하시다가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요즘은 생활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TV 같은 거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 밝은 TV를 밤늦게까지 재밌게 보시다가 12시 넘어서 끝났다고 바로 잠이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환경을 해주고, 특히 여기 어린애들 있는데 어린애들은 밤에 빛을 쬐면 절대 수면을 방해하니까 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면증 얼마나 많은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약 5명 중에 1명이 잠에 문제가 있더라. 5,000명을 조사를 해봤는데 27.6%가 잠이 잘 들지 못하거나 유지를 못하더라. 근데 이런 불면증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고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 더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나이하고도 수면하고도 관계있고 남녀가 좀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자는 거는 잠이 잘 못 드는 경우도 있지만 잠이 자다가 자주 깨는 것도 불면증이고 아침에 너무 일찍 깨는 것도 불면증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 깨어나지 않는 것도 불면증입니다. 그죠? 이런 증상이 통틀어서 불면증의 주요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은 그
밤에 잠을 못 자지만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낮에는 괜찮은가? 그렇지 않죠. 밤에 못 자면 낮에도 피곤하게 되고 낮에도 집중도 안 되고 막 무기력해지고 짜증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데 이게 성향, 유전적인 요인과 과각성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수면 습관, 라이프 스타일 등이 이 불면증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비드, 코로나 사태로 해서 굉장히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와 인솜니아를 합쳐서 코로나 썸니아라는 용어도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면 장애도 많아지고 저희 어린이들도 잠을 더 잘 못 자게 되고 수면 보조제의 처방도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불면증과 스트레스, 걱정, 불면증이 서로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많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 보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 코로나가 숙면을 뺏어갔다 기사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동산병원이 우리 코로나 지정병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동산동에 있는 동산병원의 의료진들을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이후 전보다 훨씬 더 불안이나 수면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을 의료진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 걸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불면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갱년기에 가까워서도 수면제 복용한 그런 빈도도 훨씬 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그냥 이게 불면증까지 왔다 그러면은 우울해지거나 고혈압, 심장질환, 약물 과다, 면역저하, 인지장애, 뭐 대인관계 어려움, 생산력 저하, 뇌혈관 질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유발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런 치매라든지 폐인성 질환도 수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심장대사 질환도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수면이 중요하다. 우리가 수면 각성 주기가 중요하다. 근데 그걸 우리가 병원에서 오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활동량 측정기 관서 손목시계 스마트워치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착정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 시간하고 보시면 이렇게 많이 활동량이 증가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요거는 이제 손목 밴드가 풀어졌지만 이런 부분은 좀 수면을 취했을 때 가만히 쓴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면 주기를 알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우리 치료 목표는 수면 각성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기능, 피곤한 거, 졸리운 거, 뭐 집중력 이런 것들을 또 없애줘야 되겠고 환자가 겪는 그런 고통을 줄여주는 게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환자분의 상태 파악,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수면 위생, 수면 환경, 수면 잠자리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 요즘 뭐 또 이슈된 있죠.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잠을 못 주무시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너무 더워도 잠이 안 오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열대야라고 하죠. 열대야. 그죠? 열대야에 대한 우리가 그 대처가 또 슬기롭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을 더해서 불면증에 대한 치료는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 습관, 우리가 그 각성, 인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가 중요하겠고 광치료는 수면 주기 장애의 경우에서 빗을 이용해서 주기를 좀 당겨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뉴로 피드백은 수면에 대한 각성을 낮춰주고 수면에 대한 습관의 패턴을 도와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약물 치료는 선택적으로 짧은 기간에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패스해서 바로 잠이 안 오면 약물을 많이 찾게 되죠. 이게 건강에 가장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은 수면 위생, 우리가
소음도 중요합니다. 아까 층간소음 이야기했는데 조명, 우리 저녁에 너무 밝다 그랬죠, 그죠? 온도 중요합니다. 잘 주무시려면 온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다. 높으면은 열대야 잠을 못 자게 되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9시간, 어떤 날은 12시, 어떤 날은 뭐 10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수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은 일관욕과 운동 등이 필요하겠고 술, 카페인, 커피는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잠자리에서 우리 아까 스마트폰 보거나 누워서 TV 보거나 독서하거나 이런 건 절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완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곰 많이 샜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완을 해야 할 수 있지. 잠자리에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 잡생각이나 그러면 뭘 긴장하면 잠이 안 오겠죠. 이쪽을 잘 피하고 왼쪽을 잘 정전시켜야 숙면을 할 수 있게 되고 숙면을 하게 되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불면증 인지 치료, 행동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는 불면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잠을 잘 못 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수면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대한 잘못된 그 학습이라든지 인식 등을 우리가 바꿔주는 치료인데 이게 교과서적으로 가장 표준 치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면증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대구시에서는 저희 센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병원 가면 그냥 수면제 드리고 치워버립니다. 이런 치료를 안 하게 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별로 그렇게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데 실질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약보다는 이런 치료를 먼저 해서 수면제를 들 수 있는 기회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죠. 이거 비슷한 게 저희들 우리 수면 부스에 가면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는 불면증에 대한 가장 표준 기본 치료라는 그런 것을 적어도 제 강의 이 시간에 들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은 건강한 수면 유지하는데 꼭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 센터에 오시면은 잠을 못 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가 척도라든지 해서 스스로 한번 불면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러한 저희들에게 직접 또 상담도 받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원인 중에서 또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어르신도 많은데 다리가 막 여기 보면 벌레 기르듯이 스물스물하고 지글지글하고 저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이런 하지 불안증후군이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불편하고 문제의 핵심적인 증상은 다리를 가만히 못 있겠다.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다. 이게 특징이 되겠죠. 근데 또 움직이면 좋아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불편하다. 근데 이게 낮보다 밤에 쉬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증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병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올 때는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선생님 잠을 못 자서 왔습니다. 요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 못 자면 힘드니까 수면제 좀 드릴게요. 그래서 수면제를 바로 처방해 버리는데 수면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증상이 다시 더 나빠진다. 이런 질환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증상을 갖고 병인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5,000명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하지불안증후군이 한 7.5% 정도 되더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하지불안증후군이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다. 그죠? 그리고 심각하게 병원에 진료를 받아봐야 될 정도가 한 3.9% 정도 되더라. 왜 여성들이 더 많겠습니까? 남성보다? 하지불안증의 원인은 철분 결핍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보니까 아까 한 7.5%, 한 300만 명 이상 굉장히 많아요. 요즘도 이렇게 옛날에 병인지 모르고 계시다가 요즘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보고 치료받아야 되겠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이 동영상이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거 좀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너무 조명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오른쪽 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
여기 보시면은 어두 조금 밝아서 죄송한데 여기 다리입니다. 그죠? 다리가 이렇게 껍질껍질하게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자다가 한 번씩 다리를 이렇게 껍질 이렇게 지금 움직이죠. 지금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다리가 잘 때 자꾸 떠는 분들, 움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하지 불안정과 더불어서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로 해당되는 거죠.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자는 동안에 많고 불편한 점 많죠. 그래서 이 하지 불안정은 수면 장애, 다리가 불편한 게 저녁에 심해짐으로써 수면 장애를 동반하는 분이 약 7, 80% 된다. 원인은 철분결핍 환자에서 흔히 동반된다. 그래서 콩팥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여성들의 경우에서는 이게 임신하면은 많이 생깁니다. 임신하면은 약 한 25%에서 30% 정도 하지 불안정이 생긴다고 저희들이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밤에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지만 실제적으로 낮 동안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다리가 계속 가만히 못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 야구방망이에 두고 놓고 계속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아니면 계속 밤에 이렇게 다리를 들고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다리를 좀 잘라냈으면 좋겠다. 제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리 때문에 전국 다 다니면서 오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혈압이나 당뇨보다도 삶의 질이 더 낮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지 불안증후는 저희들이 원인을 잘 찾지 못하는 하지 불안증후인가, 이는 철분 결핍, 임신이라든지 신부전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여기 또 보면은 우울증 약도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정신과에서 수면장애나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다가 다리가 불편해지죠. 거꾸로 이렇게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잠을 못 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하지 불안증은 증상이 약했죠. 그죠? 그래서 수면제나 뭐 항우울제를 좀 먹다가 보면은 그 약을 먹으면서 오히려 잠이 더 못 주무시게 되는 거고, 다리도 더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적으로 생기는 하지 불안증은 원인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철분이라든지 도파민 이상을 아시고 치료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리가 불편해서 잠도 방해되지만 낮 동안도 기능이 떨어지고 불안, 우울, 다리가 불편해서 감각 이상이라든지 아까 보신 주기성 하지 운동 장애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면 장애는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약 한 70% 정도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동반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 하지 불안증 환자들은 이 불안과 우울도 굉장히 가는 질환이 있어 많다. 이렇게 다리가 계속 불편하면은 영화 한 편을 다 못 봅니다. 극장에서 앉아있다가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나는 분도 있고, 비행기를 오래 못 합니다. 그죠? 비행기 한 5시간, 6시간 타면은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나야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삶의 질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정상에 비해서 하지 불안증후군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혈압이나 당뇨에 버금가게 낮다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치료는 원인 분석이 우선 돼야 됩니다. 철분 결핍이 있는지, 악화시키는 약물이 있는지 분석이 돼야 되고, 위약물 치료로서는 그런 알코올, 카페인을 피하고 족욕 마사지가 도움이 되고, 또 너무 많이 운동해도 나빠집니다. 과다한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고, 이런 게 해도 안 될 때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약물은 우리가 도파민, 그래서 파킨슨 약이라고 적혀 있어서 환자분들이 하지 불안증후군 약 쓸 때 저 파킨슨하고 뭐 때문에 파킨슨 약을 먹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약은 유사하지만 용량은 굉장히 소량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자거나 아프다고 하는 분들은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좀 약 좀 끊게 해주십시오. 해서 오면은 저희들이 대체로 이제 제가 처음 했는 게 철분 주사입니다. 철분이 결핍되지만 하지 불안증후 환자에서는 다 빈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지 불안증후 환자에서 철분이 원인이 되면은 뇌 속에 있는 철분을 높여주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먹는 약으로 철분을 시도를 해봤는데 먹는 약 뭐 페로바나 헤모큐나 이런 것들을 복용해도 뭐 여성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첫 번째 복용하면 어떻습니까? 위장장애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잘 못 먹는 경우도 많고 흡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사로 고용량을 주사해서 시도를 해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하니까 이 철분 주사제를 써보니까 약 한 30개월에서는 약 한 몇 퍼센트입니까? 50% 이상이 약 없이 약을 끊었는 게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얼마나 큰 환자한테는 편한 증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철분 치료가 저희들이 처음 이제 발표해서 하지 불안 증후군의 효과적인 치료다. 뭐 이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참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치료받고 많이 치료에 대한 효과도 보시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는 게 렘 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주무시는 동안에 잠꼬대를 많이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막 욕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먹으로 막 차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꿈꾸는 잠, 렘 수면 동안에 나타나는 행동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꿈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고 나쁜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발길질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같이 자는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죠? 발길질하기 때문에 단순 잠꼬대하고 다르고 나이 드신 중년에서 많이 발생하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그냥 두면은 퇴행성 질환, 파킨슨이나 이런 질환으로 또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치료를 또 검사를 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면 주기 장애는 내일도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자고 깨는 주기가 환경하고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술가들이 늦게까지 밤을 새워 작품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뭐 프로그래머들 밤에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시차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정말 생활에 힘들게 되는 게 수면 주기 장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는 시간에 이렇게 비끔 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3시에 자서 6시 반, 뭐 대개 3시, 4시에 자서 11시까지 주무시는 이런 거는 이제 불면증보다는 수면 주기 장애입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은 수면 시간은 한 7시간 주무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도 병원에 올 때는 잠을 못 잔다고 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불면증하고 다르죠. 그죠? 이런 질환은 수면 주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감별해서 치료를 해야 올바른 치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자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낮에는 햇볕을 많이 봐야 되겠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하겠고, 규칙적인 운동, 잠자리 환경이 편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편안한 잠자리 환경, 카페인, 술, 담배 등은 피하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되겠고, 먹는 것도 술, 담배는 피해야 되니까 우유나 양파, 상추 이런 것들이 도움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낳는 게 건강기능식품주에서 수면에 도움이 된다. 여기도 뭐 부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원리에서 되는 거고, 여기 침구류 많은데 침대에서는 절대 스마트폰이나 TV 보지 마시고 독서하지 마시고 잠만 주무셔야 되고 낮잠도 줄여야 되고 잠이 오지 않으면 자꾸 잘났고 용서지 마시고 일어나시나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누워있는 시간과 침대에서 실제 자는 시간을 비슷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저희 수면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수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진료할 때 여러 가지 생각되는 문제점들은 이런 겁니다. 그죠? 상당수 환자들이 병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잠을 잘 못 자도 뭐 그러려니 잠이 너무 많아도 그러려니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잠이 너무 많은 병 기면증들이 있는데 잘 경각심 없이 그냥 이 집중이 안 되고 긴장을 못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꾸짖고 치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면장애를 병으로인지 몰랐다 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코를 많이 골고 모호흡이 있어도 이게 병인지 모르고 치료를 잘 안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느 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도 많고 불면증 근데 환자분들은
잠 한 번 푹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행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만 잘 자면 뭐든지 하겠다. 그죠? 수면제 좀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수면센터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 과다증, 잠이 너무 많은 분들은 저희들이 치료해서 이제 잠을 좀 낮에 깨끗하게 정신이 맑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코골이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저희들 양압기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은 저렇게 그 얼굴에 덮어 쓰고 어떻게 주무십니까? 저 잡니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답답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적응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그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 졸리는 것도 좋아지고, 환자분들은 혈압도 떨어지고 체중도 빠지고 심장도 좋아졌다고 이야기해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면무호흡증 이야기했지만, 수면무호흡증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그 좁아지는 부위가 목젖이 아니고 혓바닥하고 뒤에 전체적인 기도가 다 좁아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은 조심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수면에서 꿀잠 이렇게 자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면 관련 산업들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고 숙면 베개, 뭐 기절 베개, 뭐 하여튼 뭐 이름도 희한하게 붙여서 다 하던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침구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수면 보조 약품, 식품, 뭐 드링크제, 수면 관련 어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어플만 보면은 뭐 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어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저희들 수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제품이 무분별적으로 난립해서 하면은 이게 소비자들은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하고 과다 소비가 되고 오히려 부작용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볼 때 그 제품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도 정식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많이 찾는데, 인터넷이나 우리 그 종명이나 이렇게 봐도 우리 의료진들이 나와서 건강에 대한 정보라고 너무 광고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제 멍이들은 광고를 잘 안 하죠. 그리고 그 정보가 선택적으로 일부는 맞겠지만 또 다 보편화되지 않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도 검색해봐도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해봐도 대부분 광고비 많이 내는 업체들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먼저 클릭하게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그죠? 제가 이렇게 하지불안적으로 여러 가지 해도 제가 처음으로 그거를 밝히고 치료하고 했는데, 실체적으로 검색해보면은 다른 치료 경험이 없는 것들이 다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참 그 일반인들이 받아들일까 염려도 많이 되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치료가 좋다 하면은 너무 맹신하는 그런 현상, 그죠? 이런 과대 광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제에 대한 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인식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그런 제품이나 시도해 보게 될 때 과연 이게 그런 게 맞을까? 한 번 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문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수면장애는 굉장히 흔합니다. 아까 불면증도 많고 하지불안증도 많고 뭐 많잖아, 그죠? 그리고 많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다른 질환이 있거나 아플 때도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질환에서도 수면을 잘 자게 되면은 그 질환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장애는 치료받고 있지 않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죠? 이 자리에 뭐 몇 분 계시죠? 이 자리에도 아마 수면장애 있지만 뭐 바빠서 치료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치료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수면장애는 자기의 개인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교통사고는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졸음운전하면은 옆 사람도 다칠 수 있고, 버스 기사가 졸면 어떻게 돼요? KTX 기사가 졸면은 사회적으로 위험하겠죠. 그죠? 그리고 요즘 뭐 이런 중대한, 외국에서는 어떤 사고도 있냐면은, 우리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 발사할 때 보면은 지금 또 누리호 발사가 연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을 때 보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비상이 돼서 집에도 못 가고 며칠 잠을 못 자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발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다행인 것은 수면장애는 치료를 받으면 좋아진다. 굉장히 좋은, 잠을 못 자면은 오게 해드릴 수 있고, 잠이 너무 많으면은 적게 오게 할 수 있고, 자다가 생기는 이런 행동장애도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질환이라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찾으시면 호전될 수 있다. 그런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실에서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체크해 보시고 해결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수면제만 찾을 게 아니고 우리 수면 전문 클리닉에서 센터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 웰빙이 참 중요하죠. 현대에서. 그죠? 그래서 음식이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잘 자는 수면, 꿀잠이 건강의 핵심이다. 그런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여러 가지 정보들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습도들을 저희 부스에 오시면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너무 많이 자는지, 적당히 자는지를 궁금하시면 오셔서 한번 평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